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엔비디아 GPU 삼성 3나노의 주문 TSMC보다 경쟁 우위 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완전히 독차지했죠. 한 90% 차지하면서 대형 팹리스 업체들이 TSMC 3나노를 이용하고 싶어도 현재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후에나 이 3나노를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AI 산업의 발달로 이제 삼성전자의 3나노 주문 소식이 곧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AI 반도체라는 것은 더 고밀도의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3나노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3나노도 곧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RTX 5090을 비롯해서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활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같은 경우는 좀 약점이 있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그런데 성능 개선은 5나노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대안으로 GAA, Gate All Around를 선택한 삼성전자의 3나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데, 이번 주제 엔비디아 GPU 삼성 3나노의 주문 TSMC보다 경쟁 우위 부각입니다. 26일 IT 전문지인 하드웨어 타임즈는 현재 시장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고성능의 프로세서, GPU, 인공지능, 그래서 AI 반도체는 지금 대부분 TSMC의 5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5나노 내지 4나노예요. 5나노하고 4나노는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것이고, 5나노의 파생형이 4나노이기 때문에 5나노하고 4나노는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나노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인 완성도에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애플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의 독점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여유 캐파가 늘어나면 지금 3나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MD의 CPU 라이젠 7000 및 GPU인 라데온 7000 시리즈,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와 AI 반도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 GPGPU인 H100 등이 이 지금 TSMC의 5나노 공정을 이용한 대표적인 반도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지금 인텔마저 향후 출시되는 자체 개발 GPU, 자체 개발 GPU라 해도 전체적인 GPU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이게 후공정으로 합칠 건데, 지금 인텔마저 이 GPU의 일부분을 TSMC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3나노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3나노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TSMC의 5나노 공정이 양산이 시작된 것은 2020년. 이 2020년 도입된 TSMC의 5나노 공정은 여전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죠.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5나노의 낮은 수율도 한몫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결국 이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물량마저 TSMC에 뺏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었죠. 하드웨어 타임즈는 TSMC 5나노 인기를 이전 7나노 공정 대비 집적도가 80% 높아지고, 그리고 이에 따라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TSMC가 지난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은 아직까지 인기를 받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TSMC 3나노 공정이
선택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낮은 가성비, 높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3나노 반도체 단가가 웨이퍼당 약 2만 달러. 그런데 5나노 공정 대비 25% 높아진 집적도는 30% 개선된 데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다소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애플이 독점한 TSMC 3나노. 애플이 올해 TSMC 3나노 생산 물량 중 약 90%, 거의 100% 독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90%를 독점하는 것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고객사, AMD, 이런 회사들이 이 TSMC의 3나노를 위탁 생산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볼래요.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대반전이 일어날까입니다. 하드웨어 타임즈는 이러한 TSMC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TSMC를 대신해서 3나노에서 수주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3나노 공정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고성능 GPU인 RTX 5090 시리즈를 위탁 생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하드웨어 타임즈는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의 집적도가 TSMC 5나노 공정보다 10에서 15%가량 뛰어난다고 확인만 되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지금 3나노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드웨어 타임즈도 이 점이 오히려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경우 3나노는 여전히 구형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핀팻 공정을, 그리고 GA의 공정은 2025년 상용화하는 2나노 공정에서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10여 년간 파운드리 분야에서 부진한 이유는 낮은 수율, 낮은 전력 효율, 이것 때문에 부침이 굉장히 심했죠. 이 때문에 TSMC를 능가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타임즈는 지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죠. 3나노 공정에서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도입과 더불어 낮은 수율과 낮은 전력 효율 개선을 통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파 측면, 그래서 생산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EUV 노광 장비가 지금 TSMC에 비해 더 적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내달에 GAA를 이용한 3나노 2세대 공정을 공개하면서 이 공정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타임즈는 3나노 공정부터는 이 부분의 개선을 통해 삼성전자가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죠. 또한 하반기에는 EUV 펠리클의 적용이 예상되고 있어서 수율 및 전력 효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EUV 펠리클이 적용이 되면 지금 반도체 생산 단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단가 떨어지면 결국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를 그래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죠. 이러면 가격 측면에서도 TSMC를 지금 다른 팹리스 회사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TSMC의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생산 물량이 적은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다고 지금 하드웨어 타임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 파운드리라는 것은 소량 다품종이에요.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3나노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소량만 만드는 경우라면 삼성전자는 도전해 볼 만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드웨어 타임즈는 삼성전자가 이미 퀄컴, 바이두, IBM 등 여러 반도체 기업과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3나노 반도체 생산 능력이 고객의 기준을 충족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거죠. 3나노 단가가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TSMC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고객사들이 굳이 파운드리 업체를 바꿀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파운드리의 특성상 파운드리 업체를 바꾸게 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선택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같은 제품을 TSMC에 주문이 넣으려고 해도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물품을 딱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를 안 바꾸는 게 일반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죠. TSMC도 내년부터 3나노 2세대 공정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나노 2세대부터 지금 파운드리의 그 경쟁력이 조금 달라질, 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GAA를 적용했기 때문에 2022, 2025년 2나노부터는 GAA를 적용하는 TSMC에 비해 기술력으로도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3나노 2세대까지 만들어놨던 지금 삼성전자와 이것을 바로 그대로 적용해서 2나노에서도 물론 1세대라고 부르지만 2세대 기술, 3나노 2세대 기술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죠. 삼성전자도 2025년부터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리 되면 삼성전자가 GAA 3세대로 2나노 양산을 지금 시작하게 될지, 이전에 GAA 1세대, 2세대는 벌써 3나노의 2세대 공정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3세대로 2나노 양산을 시작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나노에서 삼성전자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물론 지금 2나노와 같은 경우는 라피더스도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텔은 지금 2024년부터 2나노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SMC,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오지만 전부 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GAA를 사용한 2나노로 바로 직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이미 GAA를 사용한 3나노를 적용했기 때문에 2나노의 기술 개발이 훨씬 더 유연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라피더스가 2나노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진 지금 라피더스가 과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게 어렵죠. 물론 TSMC가 들어가서 대신해 주지만 자국 회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라피더스를 만드는데 라피더스에 들어가는 기술이 IBM의 기술이죠. 이 IBM의 기술이 또 글로벌 파운드리의 기술을 침해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 사업부가 글로벌 파운드리에 팔렸기 때문이죠.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팔렸고, 당시 지금 IBM과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 기술 그리고 10나노 미만 기술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 추진하는 연구팀이 다 한꺼번에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